평양 무인기 작전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 일때부터 치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작년 5월 육사 후배를 드론 사령관으로 앉힌 뒤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작전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은 한 달쯤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김 전 처장은 작전 보고서도 아무 권한 없이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작전은 김용현 전 차장이 국방장관으로 옮기며 본격화됐습니다. 10월 2일 김 전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뿌리치고 첫 번째 평양 무인기 침투를 감행했습니다. 10월 8일 다시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갔고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습니다. 10월 10일엔 평양에 갔다 돌아오던 무인기가 경기도 연천에 떨어졌는데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무인기에 대한 조사를 막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10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군의 무인기 18대가 북한에 들어갔고 평양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인 원산과 해군 기지가 있는 남포 그리고 개성까지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침투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와 똑같은 장비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16년 국내에 넘어왔다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복제품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넘겨받고 드론사는 북한 무인기를 활용하기 위한 전담팀까지 꾸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성능 부족으로 북한에 보내지는 못했고 김 전 장관은 이후 무인기가 아닌 오물풍선 타격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0월 27일 김 전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경고 사격에 반대한 당시 지상작전 사령관에게 대통령과도 얘기했다며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운 11월 18일과 28일엔 경고 사격을 넘어 원점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오물풍선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만을 결정했는데 특검은 원점 타격 시도는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자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계엄을 위한 도발 유도로 결론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내냐? 그랬더니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당시 대통령인 증인의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출발이 됐는지 출발을 하자마자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올스톱을 시킨 거로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김용현 장관이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증인한테 보고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